NLP 코기가 새로 선보일 야심찬 콘텐츠 꼬리에 꼬리를 무는 NLP 기술 면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꼬리 질문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의 셀프 어텐션은 LSTM 기반의 시퀀스와 같은 이전 모델에서 사용했던 어텐션과 어떻게 다릅니까?에 대한 답변을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알려면 이제 LSTM 기반의 시퀀스 모델이 뭔지 알아야겠죠. LSTM은 롱 쇼트 텀 메모리에 줄여진 이제 모델로 시퀀셜 데이터에서 롱텀 디펜던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설계된 RNN의 한 종류입니다. RNN 다음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LSTM은 RNN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데이터를 한 시퀀스씩, 한 조각씩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RNN은 기존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었죠. 롱텀 디펜던시 그리고 롱텀 디펜던시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니싱 그레디언트 때문에 충분히 있는 장기적인 디펜던시가 전파가 안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라는 메커니즘을 포함한 복잡한 인터널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 더 잘 롱텀 디펜던시를 해결하는데 개선된 모델의 LST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태스크에서 사용된 아키텍처로 인풋 시퀀스를 처리하는 인코더와 아웃풋 시퀀스를 처리하는 디코더 이렇게 두 LSTM이 포함되게 됩니다. 주로 번역, 요약, 음성 인식과 같은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알아보려면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다고 했었죠. 인코더는 인풋 시퀀스를 처리해서 압축된 정보를 컨텍스트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LSTM에 처리된 스테이트인데요. 그 안에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디코더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가지고 아웃풋 시퀀스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성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아웃풋을 다음 이제 인풋으로 넣는 형태로 순서대로 처리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베이직 시퀀스 투 시퀀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컨텍스트 벡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것인데요. 컨텍스트 벡터는 이제 모든 인코더를 통과한 마지막에 이제 스테이트입니다. 인코더에. 근데 픽스 랭스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가 아무리 긴 시퀀스가 들어와도 그냥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긴 정보를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고 모든 정보가 컨텍스트 벡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디코더로 전달이 안 되고 정보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게 됐는데 기존에 아까 언급했던 리미테이션을 완화하고 디코더에게 아웃풋을 만들 때 기존에 다뤘던 픽스드 랭스 컨텍스트 벡터보다는 다른 인풋 시퀀스의 파트를 모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텐션을 구현할 때는 총 세 가지가 필요한데 얼라이먼트 스코어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디코딩 단계에서 모델의 현재 스테이트랑 각 인코더의 각 상태를 얼마나 이제 얼라이먼트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점수들은 뭐냐면 인풋 시퀀스에 인풋 시퀀스가 막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인풋 시퀀스와 현재 생성되는 그죠? 디코더에서 아웃풋과 디코딩 내부 이제 정보와를 고려해서 얼마나 인코더에서 얼마나 인풋 시퀀스에서 집중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얼마나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약간 소프트맥스를 씌움으로써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함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를 태운 것을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은 엔코더 스테이트의 웨이티드 썸을 생성하는 데 사용돼서 현재 이제 아웃풋 단계의 컨텍스트 벡터를 다음과 같이 생성하는 것입니다. 어텐션으로 각각의 이번 디코더의 아웃풋을 생성할 때 인풋 시퀀스를 첨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기존에는 컨텍스트 벡터를 맨 마지막에 인코더에 있는 스테이트를 옮겨줬다면 여기서는
모든 인풋 시퀀스를 다루는 인코더의 히든 유닛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어텐션을 구해서 아웃풋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죠? 생성할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모델의 필요에 따라서 인풋 시퀀스의 다른 부분에 동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더 긴 시퀀스 처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보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기존 시퀀스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저번 시간에 다뤘듯이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데요. 트랜스포머의 핵심 기능인 셀프 어텐션은 인풋 시퀀스의 각 포지션이 동일한 시퀀스 내 모든 포지션과 연관될 수 있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모델 전체 시퀀스 내부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문맥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STM은 단계별로 한 시퀀스 처리하는 거와 별개로 별개는 아니죠. LSTM이 한 시퀀스와를 처리하는 것과 반대로 트랜스포머는 전체 입력 시퀀스를 병렬로 처리해서 훈련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켜서 더 데이터 내에 아무리 길더라도 더 복잡한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고 했었고, 계산적으로도 병렬 처리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뭐냐? 순차적 vs 병렬 처리. LSTM은 데이터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퀀스에 대해서 버틀러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그에 반면 트랜스포머는 전체 시퀀스를 병렬로 처리해서 더 긴 시퀀스에 효율적이다.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어텐션의 범위입니다. LSTM 기반의 모델은 어텐션이 일반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서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부분을 얼라인시키는 데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은 단일 시퀀스 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각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와 연관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텐션을.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복잡성과 효율성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더 긴 시퀀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LSTM의 순차적 데이터 처리의 제약을 피함으로써 더 계산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냐? 면접에서 면접관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셀프 어텐션은 LSTM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와 같은 이전 모델에서 사용했던 어텐션과 어떻게 다릅니다 했을 때 자신있게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은 처리 방식과 범위 측면에서 LSTM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사용했던 어텐션 메커니즘과 크게 다릅니다. LSTM 기반의 어텐션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동안 입력 시퀀스와 출력 시퀀스를 얼라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은 시퀀스의 각 요소가 다른 요소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며 모두 병렬로 처리합니다. 이는 데이터 내의 문맥과 관계를 이해하는 모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더 긴 시퀀스에 대한 계산 효율성도 개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짜리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관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TF, IDF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이게 내용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겠습니다. 왕관부 감사합니다.